그는 늙은 손으로 펜을 내려놓습니다. 런던 어느 응접실. 창밖으로는 마차 소리가 멀어지고 벽난로에 장작이 타들어갑니다. 누군가 들뜬 목소리로 묻습니다. 그 남해회사 말입니다.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?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춥니다.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. 아니, 대답하지 못합니다. 그 이름 석자가 평생 가장 정확했던 한 사람에게 평생 가장 아픈 자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. 그가 누구냐고요?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주의 법칙을 증명한 사람, 인류가 낳은 가장 차가운 머리, 행성이 어디로 움직일지, 몇백 년 뒤에 일식이 몇 시 몇 분에 시작될지까지 종이 위에서 미리 알아낸 사람입니다. 세상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골방에서 혼자 풀어내던 사람. 그런데 그 머리로도 끝내 풀지 못한 셈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 그건 당신과 내가 지금도 매달 통장 앞에서 틀리고 있는 바로 그 셈이었습니다. 1720년 런던. 커피하우스마다 사람들이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소리를 지릅니다. 담배 연기가 천장에 자욱하고 벽의 칠판엔 분필로 갈겨 쓴 숫자, 어제보다 높은 숫자. 그 숫자의 이름이 남해회사입니다. 곧 떼돈을 번다는 소문. 그 회사가 실제로 무슨 장사를 하는지, 무엇을 팔아 돈을 버는지 진실은 아무도 안 따집니다.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. 어제 산 사람이 오늘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니까요. 귀족도 하녀도 시인도 목사도 그를 모르는 짐꾼까지 이 종이를 사들입니다. 너도 나도 빚을 내서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서 사두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데 안 사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시절이었습니다.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서 손해라는 말이 진리처럼 떠돌던 때였습니다. 300년 전 풍경인데 어쩐지 처음 같지가 않습니다. 칠판이 손바닥 위 화면으로 바뀌고 분필 숫자가 빨갛게 깜빡이는 그래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. 점심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은 채 호가창을 들여다보는 옆자리 동료의 얼굴. 회의 시간에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켜는 손. 퇴근길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계좌를 새로 고침하는 사람. 우리는 이미 그 얼굴을 압니다. 어쩌면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봤을지도 모릅니다. 뉴턴도 이미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. 값이 오르자 팔아서 7,000파운드를 손에 줍니다. 욕심이 끝까지 가기 전에 발을 뺀 겁니다. 지금 돈으로 치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액수입니다. 박수받아 마땅한 결정이었습니다. 들어갈 때를 알고 무엇보다 나올 때를 아는 것.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.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그 누구보다 현명했습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그가 빠져나온 뒤에도 숫자는 멈추지 않습니다. 더 미친 듯이 오릅니다. 그가 판 가격이 우습게 보일 만큼 2배가 되고 3배가 됩니다. 옆집 남자가 마차를 새로 뽑았다는 이야기. 어제까지 자기 밑에서 일하던 시종이 주인보다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. 그 자리에서 가장 똑똑한 그만이 빈손입니다. 분명 옳은 선택을 했는데 세상은 틀렸다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. 가지지 못한 돈이 이미 손에 쥔 7,000파운드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누릅니다. 그날부터 제대로 된 계산은 머릿속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. 이 마음,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단톡방에 누가 수익률 캡처 한 장을 툭 올린 그 밤을 떠올려 보세요. 분명 나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빨간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.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만 뒤처진 기분. 다들 올라탄 막차에 나만 못한 것 같은 그 조급함. 잠은 안 오고 천장만 보다가 다시 휴대폰을 켭니다. 친구의 세차 사진, 누군가의 집들이 초대. 그 모든 게 나만 빼고 잘 굴러가는 세상의 증거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멀쩡히 들고 있던 적금을 깨고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종목에 손을 댑니다. 더 좋은 정보가 생겨서가 아닙니다. 그냥 나만 빠지는 게 견디기 힘들어서입니다. 뉴턴이 그랬듯이.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. 자기가 팔았던 값보다 훨씬 비싼 값에 한 번 발을 들이자 멈출 수가 없습니다. 가진 것을 끌어모으고 모자라자 빌리기까지 해서 크게 베팅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머리가 가장 단순한 충동에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.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. 모두가 버는데 나만 빠져있는 걸 멀쩡한 정신으로 끝까지 견디는 일. 그건 만유인력을 증명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. 머리가 좋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다를 거라고 믿기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. 한번 팔고 후회한 사람만큼 다시 크게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. 놓친 게 아까워서. 그 아까움을 만회하려다 그는 처음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발을 담급니다.
이제 그에게 남은 계산은 단 하나, 다시 오를 거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칠판에 숫자가 내려갑니다. 처음엔 아주 조금, 곧 다시 오를 거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.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. 다음 날 더 크게 빠집니다.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커피하우스가 비명으로 바뀝니다. 어제까지 서로 종이를 못 사서 안달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의 눈을 피합니다.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집니다. 팔겠다는 사람만 남습니다. 그런데도 뉴턴은 차마 팔지 못합니다. 조금만 버티면 본전은 온다고 믿습니다. 딱 여기까지만, 딱 어제 가격까지만 오면 정리하겠다고. 그 조금만을 우리도 압니다. 손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차마 누르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린 밤. 계좌를 안 보면 잃지 않은 것 같아서 며칠씩 앱을 열지 않던 그 마음. 끝내 바닥에서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잃은 돈은 2만 파운드. 한때 손에 쥐었던 7천 파운드의 3배에 가까운 돈. 평생을 일해도 닿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.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. 천재가 끝내 인정한 건 시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그 관계가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. 우주의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조차 자기 마음의 질서 하나는 어쩌지 못했던 겁니다. 노년의 그는 그 회사 이름조차 견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. 누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.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날 거울처럼 마주한 자기 얼굴이 떠올라서였을 겁니다. 그러니 이 300년 전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요? 지금도 화면 속 숫자는 쉬지 않고 오르내립니다. 누군가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에 가슴이 뜁니다. 누군가는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앞에서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들어가야 하나, 안 들어가면 영영 못 사는 건 아닐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. 또 누군가는 친구가 코인으로 차를 바꿨다는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칩니다. 결국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. 남들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게 두려운 마음, 나만 뒤처질까봐 겁나는 마음. 그 마음은 300년 전 한 노인의 것이었고 동시에 오늘 밤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던 사람의 실패 앞에서 이상하게 위로를 받습니다. 저 사람도 그랬다면 내가 흔들린 것도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라고. 가장 똑똑한 사람도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릴 때는 휩쓸립니다. 그러니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다. 다만 다음에 또 모두가 한 곳으로 달려갈 때, 단톡방이 다시 빨갛게 물들고 나만 빼고 다 버는 것 같은 그 밤이 또 찾아올 때, 휴대폰을 든 손이 또 적금을 깨려 할 때, 잠깐만 숨을 고르고 창가의 등을 돌리고 선 한 노인의 뒷모습을 딱 한 번만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? 그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멈춰설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. 모두가 달린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, 그리고 한 박자 늦는 것이 영영 늦는 것은 아니라는 것. 그러면 적어도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.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 사람도 그랬다 였습니다.